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8, 29, 30, 31일 딱 4일 남았는데 피치 올려가지고 계속 쭉쭉 먹도록 하고요. 지금 9시 경기, 8시 이후로 가는 경기들 남아있죠. 당연히 느바는 뭐 새벽 경기인 것도 새벽 경기지만은 아침에 찍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딱 구분되네요. 새벽 경기 2경기, 5시 반 경기 2경기, 그다음 8시 경기 2경기, 일부러 이렇게 짰는 건 모르겠는데 11시 반 2경기.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시간 텀을 막 이렇게 크게 두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어 그리고 저기 오늘 저기 뭐야 아프리카 네이션 리그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해외 축구들 해가지고 또 조합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밑에 저 보이죠 화면에 저거는 이제 3월까지 참가하실 분들은,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 있는 형님들은 수업TV 어차피 수업TV 와야 됩니다. 제가 뭐 거기서 소통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 라이브 켜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업TV 아이디 만드셔서 없으면은 유튜브에서 뭐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몇 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요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 제 방송은 아시다시피 GTD에 뭐 그런 큰 의미를 많이 두진 않죠. 왜? 다 감안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별실이 신경을 안 쓰는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와 골스인데 물론 승패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골스가 좀 더 못하는 부분 있는 부분들이고 18승 14패고 골스는 5할 승률에 맞추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토가 뭐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경기 결과들이 내용들이 영 좋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골스를 보면요, 골스 같은 경우는 포지엠스키가 뭐 이제 실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활동량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우리 골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입자주의도 있고 하여튼 지금 계약 문제로 지금 트레이드 루머들이 많이 남았지만 결국은 아직 가지 않았고 팀에 잔류를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달라진 건 크게 없고 이제 그냥 경기 내용이 승을 좀 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버틀러의 포지엠에다가 뭐 버딜즈, 뭐 무디, 그다음 퀸튼 포스트 같은, 포스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좋게 평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별실이 뭐 그런 선수들 NBA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 경기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그 경기 내용들이 좋아지는 게 포스트 중요하잖아요. 왜? 그리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토론토는 언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언더에서 뭐 느릿느릿하고 수비는 뭐 되게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은 언더 보기에 좋은 컬러를 가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죠? 뜨나나나나비님 그래서 추천 저는 감사합니다. 저득점하고 골든스테이트 승보고 핸디는 상관없는데 굳이 어차피 세포를 갈 거기 때문에 별로 넣는 거는 별실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OKC하고 필라 경기인데 이거는 오늘도 그런 경기 있었죠. NBA 분석을 하면서 마인 프렌 다 가기 싫은 경기예요. 이거는 어너버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보면은 오클라호마 마인을 봅니다. 왜? OKC가 지금 미친 소비력 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평균 실점이 107.4점입니다. 지금 느바가 평균 220에서 230으로 올라갔는데 107점이라는 건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맞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강팀 상대로도 공격으로 뭐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떻고 뭐 도트가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상대 턴오버 유발을 많이 시키는 디펜스래요. 그러니까 졸라 영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뺏어 가지고 뭐 진짜 수비 스페셜리스트도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턴오버를 유도해 가지고 자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상대가 못 올라오게 하는, 분위기를 못 올라오게 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정점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
진 거는 그 샌안토니오한테 진 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최근 10경기도 좀 솔직히 6승 4패 평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미첼 같은 경우 내진당 증세로 다음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뭐 젤런 윌리엄스는 발 뒤꿈치, 그다음에 토피치는 뭐 이제 고아남이고, 토마스 호바는 이제 십자인대로 나갔지만은 별실이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뭐 OKC뿐만 아니고 이번 시즌 자체가 큰 마인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이커스도 잘해도 뭐 마인 크게 줘버리면은 잘 안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밀마도 가고 휴마도 가고 뭐 마인 갔잖아. 10 넘어가는 것들. 보스턴 작년에 보스턴 뭐 클브. 올해는 확실히 근데 어떤 팀이 붙든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필라는 최근에 반등 이뤄내고 승을 거두고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난해진 편이지, 이 OKC 상대로 특히 수비의 정점이고 지금 어떻게든 연장 가서 이기는, 승을 최소한 챙기는 이런 팀을 상대로 10.5 받았다 해서 최근에 방금 역배가고 프렌 갔다 해서 프렌을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아니에요. 언더가 아니고 오바입니다. 왜? 필라가 옛날 같은 필라였으면 우리가 말하는, 내가 방금 말해 안 가고 싶다. 승패 별로 메리트가 없다. 똥배 받아서 마인 값을 딴 거, 왜냐면 경기가 많으니까 NBA는 그런 가고 싶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필라의 이 경기력 인정해줘야 돼. 230 밑에거든요. 낮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오늘도 만을 많이 받고, 오늘은 한 개 때문에 됐죠. 뉴욕닉스 프렌 때문에 안 됐, 마인 때문에 안 됐죠. 마인하고 다른 것도 됐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언더가 나와야 되는 경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동안 뭐 일주일 동안에. 근데 어찌어찌 오버가 납니다. 오늘 뭐 브루클린 같은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 기준점에 맞춰서 봤을 때, 올해 기준점 봤을 때 230이 기본이잖아요. 봤을 때는 오히려 오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라의 경기력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죠. 왜? 결과 2번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자주 가는 팀은 아니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프렌 갈 일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마인 프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언어버 중에 결정을 하려면 오버가 더 좋은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워싱턴하고 그때 지난 경기는 제가 워싱턴 프렌을 봤습니다. 그거는 워싱턴 프렌을 가라는 게 아니고요. 반대가 좋지 못해서 그냥 워싱턴 프렌을 본 거에 불과했죠, 그죠? 맞죠? 워싱턴은 뭐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평균 득점은 113점이고 평균 실점은 126.8입니다. 차이가 거의 득실 마진 차이가 10몇 점 차이 나요. 그럼 뭐야? 핸디가 그만큼 형성되는, 득점이 이 정도 하고 평균적으로 실점은 한 12점 하니까 마이너스 핸디가 뭐 10 이상은 넘어야 된다는 게 최소한에 맞는 부분들이죠.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게도 이제 마이너를 하고 평균 실점, 득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멤피스 마이너를 해야 되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때문에 언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상대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그래 하면은 더 벌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멤피스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부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패턴대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로테이션도 한 명이 아니고 브랜든 클라커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콘차라든지, 그 다음에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카티 펜피 주니어 3세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다 내년입니다. 최소한 내년입니다. 올해 연말에 못 들어. 다 1월 말이고, 빨리 돌아오면 1월 말이고 아니면 3월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존 콘차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물론 이대하고 다 있긴 하지만, 근데 워싱턴이 그만큼 별로라는 거죠. 워싱턴 저번에 반대받던 팀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오퍼를 본 거지. 워싱턴 프레를 찍으라고 워싱턴 주지는 않았죠. 아마 오늘 경기였을 건데 어젠가. 나 포트라고 보스턴 7.5 230 받았는데, 미러키는 언더를 봐도 보스턴은 방향이 아직까지 언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상한 그대로예요. 득점도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실점도 뭐 멤버 구성상의 뭐 수비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 보면 120점 정도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선전해주고 밸런스가 나온다는 게 그런 거고, 그다음 그랜트 타이블 뭐 스콧 핸더슨 주루 할러데이 블레이크 웨슬리, 그다음에 뭐
릴라드, 특히 중심이 될 수 있는 릴라드, 나이 많은 릴라드가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막농구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선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18승 11패 해가지고 동부 컨퍼런스 3위를 지키고 있어요. 3위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보선이 반대로 소위 말해서 반대 옆에 플랜을 받았을 때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않잖아. 왜? 계속 주면 그럼 방장님 다음 경기 때 뭐 붙으면 3.5면은 강팀 붙으면은 그거는 또 삐당삐당 치는 경기를 해요. 리그 최상의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보선이에요. 평균 실점이 110.4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4연승을 지금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도 보마 갔었잖아. 우리가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 오늘 다 푸근한 거 비해서는 좀 덜 먹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마 오브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예요. 미러키는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보선 수비가 좋다 해서 언더 봐야 되는 팀은 옛날부터 아닙니다. 그거 틀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오늘도 7.5가 그랬죠. 보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터 클리퍼스. 형들 클리퍼스는 지금 거의 쓴 적이 없죠. 오늘만 썼잖아. 오늘만 조합에. 나머지는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디트 상대로 3.5를 주고 앉아있네. 아니죠. 이거는 디만 보든지 아니면 디마가 낫습니다. 맞죠? 왜? 아직 10승도 못했습니다. 30경기를 치렀는데 9승 21패밖에 안 됩니다. 10승도 못했어요. 우승 후보로 노리던 팀이. 그리고 평균 득점은 28입니다. 111.5입니다. 방 클리퍼스가 그 정도 득점, 그러니까 느리고 뭐 이제 신인 선수가 없고 젊은 애들 활약이 없다. 이건 알고 있지만은 115점에 리그 28이면 그 밑에 팀들도 있을 거. 일단 클퍼보다 못한 팀들 걔네들보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잠깐 살아난 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배팅을 한 거고요. 부상자 탓할 것도 없고요. 브래드 빌은 또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태죠. 시즌 아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디마 언을 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4.5나 3.5, 5.5면 작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많이 돌려봤는데 똑같습니다. 왜? 디트 자체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듀런이나 커닝햄이랑 조직력이랑 이것밖에 얘기할 게 없다니까. 계속 경기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그날 컨디션이하고 이런 부분 나오죠. 근데 그거는 평균이 아니잖아요. 왜? 평균을 보고 분석을 해야지. 한 개 반짝반짝했는데 좋대도 다음에 안 되면은 그건 분석이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디트 승에 만승에 작년에 언더 보겠지만 다른 사람도 다 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커스하고 세크는 좀 과하죠. 세크 프란 봐요. 세크는 11점 12.5를 많이 받잖아. 워싱턴처럼. 근데 물론 세크도 백투백이긴 해. 근데 레이커스도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점수도 지금 100점 밑으로도 나왔죠, 그죠? 휴스턴 경기했을 때, 그지? 그래서 공격 효율은 한 7위권 아니면 많으면 5위권까지도 들어갑니다. 수비가 26등인가 27등인가 그래요. 그리고 좀 리브스도 쓰러지고 말았죠, 그죠? 리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단지 근육, 왼쪽 장단지 근육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메디컬 센터 찾아보니까 최소 한 4주 정도는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원래 레이커스는 다 있고 원래 저는 말 잘 안 가잖아. 왜? 3점적인 게 약한 팀이니까 항상 27위, 28위, 29위 물론 빈센트하고 그러니까 리브스가 없는 게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선수 한 명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난 레이커스 안 가는 게 약간 궁동 같거든. 포스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올드스쿨 같은 노는 농구들을 많이 한다. 물론 돈치치 있고 르브론 있고 뭐 에이튼하고 다 알겠는데 다른 팀이랑 좀 다른 게 안 가는 이유가 막 시원시원 3점 던지고 빠른 공격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약간 옛날 농구 해가지고 성적 좋아서 시구승 10패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였으면은 저는 프레는 세크를 가야 되지 않나. 12.5가 문제가 아니고 6점 언저리에서도 놀 수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저기 세크 프렌에다가 저는 기준에 따라서 베팅하는 건 아니죠. 명분이 있어야죠. 소위 말해서 내용이 나와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레이커스에 리브스가 빠진다는 건 물론 리브스가 겁나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여기 레이커스 팀은 그런 선수 뭐 커넥터라든지 이런 데 빠져버리면
그런 담당을 해줄 선수가 전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크 프렌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기준이 크다고 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시 경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3경기 언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나하고 지금 크리스탈부터 볼게요. 아프리카는 다 가진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말리라든지 그 다음에 베냉 언더라든지 필요한 것만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괜찮아서 미리 한 개 더 간 상황이고요. 자, 크리스탈하고 닥터넘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지금 8위 중위권 정도 들어가 있죠. 지금 뭐 득실차도 밸런스가 좀 있는 팀이고, 크리스탈은 원래 이제 무승부하고 수비가 좀 뛰어나고 이제 17경기 중에서 약팀 치고는 8번 클린시트를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왜? 일정도 상당히 혹독했거든요. 요번 그 시즌 일정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지친 티도 많이 납니다. 경기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LG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LG가 11월 고난 행군이 시작됐는데, 이거 봐라. 애까애까 잘 버티고 오늘 승을 다 먹어버리네. 대표가 잘 없네. 지는 경기들이. 그럼 한 경기에 불과하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지? 지난번에도 토트넘 기억이 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도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그냥 무조건 장고 답답한 경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지금 토트넘이 더 못하잖아, 그죠? 순위를 떠나서, 그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 없고 그냥 1승 1무 3패입니다. 연패 끊기 급급합니다. 알겠죠? 지금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현지에서도 나오고 이제 경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짜맞춰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면 아니면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감독이랑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토트넘의 상태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전력 누수가 좀 적지 않은 편이죠. 시몬스라든지 이보 비수마, 징게, 로메로, 그 다음에 지금 파페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프리카 그것 때문에 차출해서 나가버렸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인대로 알고 계실 것이고 장기에 그 다음 시즌이 나오거든요. 솔랑케도 지금 그렇죠. 그다음 클루셉스키, 우도기, 그다음에 타카이까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는 크리스탈이 그거는 이제 클린시트 비중이 높은 팀이니까 기준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토트넘을 갈 이유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수정공 승에다가 저득점 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원래 하던 그 장 보는 걸로 해가지고 노잼시 해갖고 한 골로 이기든지 아니면 언더를 가든지 언더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볼로냐하고 사수울로 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유럽 대진출권을 노리고 있고 평가도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크리스탈이랑 비슷합니다. 수비고 그러니까 멤버 대비해서 수비력이 좋다는 거예요. 왜? 아무 기대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승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지? 그리고 나폴리하고 그때 수페르콘가 그때 했을 때도 아쉽게 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1월 말까지 결정하는 선수들, 주요 핵심 선수들이 좀 많아요, 볼로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볼로나는 원래 또 이제 오바를 좀 잘 찍는 팀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랑 붙든지, 맞죠?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클럽 대항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칼초 같은 경우 지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부상자 많다는 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고 경기 내용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로나 승을 갈 건지 다득점을 갈 건지 보는데 항상 볼로나는 다득점 가는 게 이거는 배팅을 안 하는 사람도 압니다. 축구를 잘 배팅 안 하는 사람도 심지어 볼로나하고 레인저스 오버하고 지금 알지만 프랑크푸르트 오버라든지 맞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하면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탈란타하고 인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많이 안 꼬이네. 다행이다. 어떤 날에는 말이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할 말은 많은데 꼬여서 겁나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 오늘 그렇지는 않네. 이거는 인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러부터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승률을 가지고 압도적인 전략 가지고 연승은 연승이고 12경기 중 10연
10승입니다. 무도 없어요, 잘. 그냥 이기거나 대패하거나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경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원정 경기도 홈기도 그냥 일정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지금 빠진 건 이제 둠프리스가 이제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나머지 근데 결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를 잘 해주고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강팀의 전형적인 조건이죠. 빠진다고 뭐 흔들리고 이런 팀들이 아니란 말이지. 나탈 같은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유럽 대항전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파엘 그 팔라디노 부임 감독 이후에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변모되는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패는 일단 없습니다. 나탈 같은 경우도. 그리고 피오렌티나라든지 뭐 제노아 팀 상대로 괜찮은 팀이죠. 좀 상대적으로 껄끄러운 팀인데 이 상대로 연승을 거뒀다는 거는 확실히 감독 역량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이거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오버가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테르 같은 경우 뭐 져야 돼서 져야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 내용 자체가 이제 뭐 변수도 많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특히 원정에서 축구 나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패가 잘 없는 팀들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인테르 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보고 그 뭐 햄무냐 헨승이냐 이거는 건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알제르하고 코르디부아르는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팀들은 여러 월드컵 때서도 코르디부아르, 카메룬, 알제리 이런 팀들 보는 팀이잖아. 부르키나파소는 실력이 안 돼서 올라오지 않는 팀이고 가져갈 만한 생각하거든. 아까 가봉 얘기하듯이 알겠지? 그래서 얘기 드릴게요. 얘기를 한다는 건 쓸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전력 가지고 무조건 이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언덕 말고 베냉도 언덕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팀 성향상 알제리도 마찬가지,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는 부르키나파소의 정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뒷조사를 해본 결과 약간 옛날에 스토크시티 같은 그런 느낌의 생각이 드는 게 부르키나파소 왜 아예 기대가 없고 아예 모나코 생각해서 내가 뒷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부르키나파소 네가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지? 알제리 같은 경우는 좀 대승 비율이 좀 큼직큼직합니다. 대승을 하든 대패를 하든 그리고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뭐 이제 슬리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세바이니가 걔네들 유럽 리그에서 베테랑 그 선수들이 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요 리그 저 리그 뛰는 이런 공수 쪽이 전반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련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제리 승 아니면 다득점입니다. 다득점은 어차피 다득점 가는 게 나은데 만약 갈 거면 2.09라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2배 2배 해보면 4배가 두 볼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있는 그대로 가끔 잘못 줄 때도 있어요. 오츠라고 다 똑똑하면은 자기 혼자 베팅을 먹고 살지 그지? 그 다음에 코르디부아르 카메룬인데 이건 좀 들어봤을 거야. 옛날 뭐 드록바부터 해가지고 맞죠? 카메룬, 세네갈 뭐 이런 거나 그 다음 그 말리 이런 팀도 가는데 이게 못 갈 거 전혀 없죠 그죠? 코르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당연 모잠피크 같은 경우는 잡아가야 돼. 1대0밖에 못 잡아갔고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프랑시 캐시에라든지 뭐 세르주 오리에라든지 이런 애들이 질비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여러분 코르디바르가 또 선전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월드컵 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그 아프리카 그 특유의 개인기 때리고 이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코르디부아르예요. 알겠죠? 아픈 선수도 없고 100% 전력이에요. 카메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나나 골키퍼 오나나 포함해가지고 뭐 슈퍼모팅 그다음에 칼토코 에칸비 요 약간 아까 그 팀처럼 노련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지금 언더가 1.36인데 어디서 나온 1.36이죠? 뭐 이와키도 마찬가지 저번에 뭐야 뭐 잘못 줄 때 있죠 이거 나 좀 이거 이 정도로 막 급변하게 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렌을 받는 팀을 가는 게 맞아요. 코르디부아르가 많이 그러니까 어느 팀이 프렌을 받아도 안 이상하단 말이야. 카메룬이 2배를 받고 지금 2배 받고 저기 카메룬이 3.25고
코르디부아르가 2.03이거든. 반대로 줘도 안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코르디부아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이또이야 뭐야 결정력 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렌하고 무승부하고 그 다음에 오바 보면 되지. 이거 또 배당부산 1.36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리스탈, 그 다음에 볼로나, 그 다음에 알제리, 아탈란타, 코르디부아르 이렇게 또 설명드렸고 NBA 설명해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랜드 뭐 나폴리 리즈 이런 거는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승 언더 그 다음에 볼리오나 승 오바 그 다음에 알제리 승 오바 그 다음에 인테르 승 오버가 언더가 그 다음에 그 카메룬 프렌승 오바 역배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